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벌써 금요일.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벌써 2023년도가 어제 같은데 벌써 한 달 지나고 두 달째 첫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분 건강하시고 잘 계시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한번 유사한 거, 그러니까 일부 2023년도 달라지는 보훈에 대해서 일부를 제가 방송한 바가 있고, 앞으로 한 두세 시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연속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때그때마다 이제 좀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보훈을 소개를 가끔 해 가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2023년도 달라지는 보훈 네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송에 앞서서 저희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빨간색 두 글자 구독 버튼 꼭 좀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그럼 2023년도 달라지는 보훈은 우리가 가장 힘든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치단체가, 우리나라 자치단체가 200개가 넘어요. 자, 이 자치단체가 원래 국가유공자에게는 그 보상금, 그러니까 뭐 지원금 같은 것을 지급해 줄 의무는 없어요. 의무는 없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단체, 자치단체의 국민이기 때문에, 주민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뭐 참전 유공자나 아니면은 뭐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때나 등등 여러 가지 지원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시시각각 그리고 각 단체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급하는 금액이. 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고 개인적인 국가유공자 차원에서 보면 다 똑같은데, 똑같은 자격인데 어느 시도에서는 얼마를 주고 어느 시도에서는 얼마를 주고, 예를 들어서 어느 시도에서는 30만 원을 주는데 어느 시도에는 10만 원도 안 되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지급한 곳하고 지원금을 지급한 곳하고 가장 적게 지급한 자치단체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가장 좀 많이 받는 자치단체에서는 나름대로 뭐 뿌듯하겠죠. 뭐 다른데 얼마를 받든 상관없이 내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뭐 30만 원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받는다, 이렇게 받으면은 국가보훈처에서 주는 지원금, 그러니까 보상금, 매월 나오는 연금하고 상관없이 추가로 주어진 이 금액이기 때문에 일종의 보너스죠. 보너스라고 생각하면 되죠. 보너스는 아니지만 그 언어 자체가 이제 지방 자체가 이게 뭐 보너스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요. 지원금이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그래서 꼭 지방 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가 재원이 열악해서 적게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곳은 재원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게 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치단체는 상당히 어려운 좀 지방에 멀리 산천에 있는 지방에 좀 이런 자치단체는 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이 주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지방 자치단체를 할 때는 기초자치단체는 자기 주민들을 자치에서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세민이나 뭐 기초수급자죠. 그러니까 차사대, 차세대, 뭐 이런 등등으로 지금 보호를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기초나 차상위 계층은 전국이 다 동일해요. 보건복지부 소속이니까. 그런데 이 보훈처 소속은 이 강제력이 없어요. 강제력. 왜냐하면 자치단체에서 하나도 안 줘도 할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자치단체 예산으로 자기 주민이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자기 구역, 자기 지역 안에서 살고 계시니까 국가에서 물론 주는 기본적인 연금은 있지만 본인들이 그래도 자기 주민들이니까 얼마를 줘야 되겠다 싶어서 주는 금액이 바로 지원금이거든요. 지원금. 자, 이게 뭐 그 용어는 별 의미가 없어요. 뭐 보조금, 뭐 어떤 데는 뭐 지원금, 여기 내가 지원금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여러 가지 용어로 써요. 근데 용어에는 상관없이 일단은 보훈처에서 지급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지방 기초 지방 자치단체에서 자기 주민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뭐 이사를 가버리고 뭐 이렇게 하기는 또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이사하는 게 보통 일입니까? 이사하는 게 뭐 그냥 보따리 싸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그 조건 또 물론 에, 금전상으로도 많은 그 제약을 받고 또 아이들 학교나 아니면 그 연고지를 떠나야 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연고지를 못 떠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제 지난달에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요. 아니 진짜 잘 사는 모모 광역시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적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많이 주는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보니까 저 지방에 있는 부유하지 않는 그러니까 가난한이라고 표시하면 좀 그러겠죠. 뭐 예산에 여유가 없는 그런 시군에서도 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최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걸 볼 때 지금 보훈처장도 이것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지방 그 자치단체에서 주는 그 지원금은 자치단체 장이 주는 지원금은 자유지만 뭐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줘도 되지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되겠다. 이런 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또 그런 아마 제안도 많이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아마 거기까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 2023년도부터 그걸 목표로 놓고 자치단체에서 보훈 대상자, 그러니까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어, 같은 수준으로 주자, 같은 수준으로 맞추자. 이게 내가 보기에는 대단히 어려워요. 뭐 보훈처장이라고 해서 쉽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항상 보면 작은 정부, 소정부를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 자치단체를 운영해 나가기 때문에 어디서 뭐 상급기관에서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이 된다는 자체가 많은 국가적으로 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에서 뭐 제가 이 방송을 하면 들으면은 좀 많이 반발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나라 이 넓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규모로 봐서는요 지방자치단체 사실상 꼭 필요한 것만도 안 해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데는 50주가 뭐 주 하나가 우리나라보다 큰 곳도 많으니까 그거는 통제가 어렵죠. 지금 자치단체를 한다는 것은 중앙 정부에서 통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차원에서 있는데 중국 같은 데도 보면요 통제가 안 돼요. 워낙 많으니까 워낙 크고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비하면 50분의 1도 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뭐하고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 수가 뭐 200 뭐 몇 명이 넘어가고 각 시도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치의원이 있어요. 의원.
그럼 그 자치의원들에게 나간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그 의회에서 예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계속 그 장애 요인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앞으로 선진국에 이제 확실히 진입해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를 활성화하는 건 좋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다. 물론 그 관계자들이 들으면 뭐 반발하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직 지방자치단체 시행이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겉옷을 입었는데 그 사람이 조그마한 사람이 체구가 적은 사람이 큰 옷을 입은 것과 똑같아요.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2003년 달라지는 보훈 방송을 하면서 엉뚱한 데로 지금 치우쳤죠. 근데 그거는 일부러 거기를 엉뚱한 데 치우친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을 주는데 차등해서 주기 때문에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나왔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고요. 어쨌든 보훈처장이 이걸 알고 보훈처장이 알고 있기 때문에 차등 지원 그 현재 시스템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언을 하고 있어요.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어요. 이거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가드라인을 정해놓고 가드라인 여기서 이렇게 얼마 사이에서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아마 내겠죠. 아마 그런 방법으로 택할 것 같아요. 제 생각 내가 만약에 보훈처장이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민간 위탁병원 규모를 2027년까지 지금 현재 위탁병원에서 2배로 확장을 하겠다. 이것도 우리 그 국가유공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겁니다. 민간 위탁병원 규모를 2027년까지 2배로 늘린다. 이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역 내 공공병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이제 복지부 장관하고 보건사회부 장관하고 지금 보건복지부죠.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협의가 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공공병원을 준 공공병원을 보훈병원으로 바꿔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준 보훈병원으로 일단은 그 시스템을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훈처장이 대통령께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공병원을 준 보훈병원으로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어차피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공병원이라고 해서 꼭 그쪽 그 타이틀대로만 하면 안 되고 가능한 한 서로 협력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시행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025년까지 이제 그 우리 묘역 있잖아요. 호국원이 우리나라 지금 이것도 하나 속죄예요. 왜냐하면 국가유공자들은 우리나라가 전제한 계속으로 늘어나잖아요. 계속 늘어나면 자 호국원도 계속 늘어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대책이 상당히 아마 심각한데 왜냐하면 이제 뭐 위폐 형식으로 바꿔도 되고 뭐 규모를 적게 해도 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그런 생각은 없고 2025년까지 연천, 강원, 전남권에 호국원을 조성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런 데는 지금 우리 그 호국원이 모자라죠. 없죠. 강원 그렇죠. 강원 없고 경기도 북쪽 연천에 없고 경기도 북부 쪽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경기도 북쪽 연천에다 그리고 강원도 특히 강원도는 또 너무
열악하죠. 서울에서 너무 멀고 보훈병원을 서울까지 다녀요. 강원도에 있어도요. 그 전남권도 약간의 좀 어, 아마 조성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 호국원을 묘역 확충, 호국원을 확충하겠다. 25년까지 세 군데를 하겠다. 연천 지역하고 강원도하고 전남권에서 적정한 장소에 일단 호국원을 새로 신규로 구성하겠다, 개설하겠다 이런 얘기고 어쨌든 지금 그 보훈처장과 그 대통령과의 이 코드가 맞아서 무슨 코드가 맞냐면 이 보훈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아니면 내 몸을 상의를 크게 입고 정말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환경에 있는 분들을 예우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예우하는 것을 우리는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쨌든 이분들에게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도와주지 못할 망정 국가에서 하는 것은 아마 환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그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친구예요. 근데 그 둘 다 아들들이 둘 다 똑같이 군대를 갔어요. 근데 군대를 갔는데 이제 이제 군대 가면은 이제 보직 때문에 뭐 이제 같은 부대에서는 아니고 다른 부대에서 근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A라는 그 친구의 아들은 이 그 만기 전역까지 할 때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보람 갖고 나도 이제 병역 의무를 마쳤다 하고 이제 와서 다시 학교 다니다가 다시 복학을 했어요. 근데 B라는 친구의 아들은 유격 훈련을 받다가 공수 레펠 훈련을 받다가 다쳤어요. 다리를 다쳤어요. 다리를 다쳐갖고 허리 쪽과 다리를 다쳐서 장애인이 된 거예요. 장애인이 되니까 일단 나와서 국가유공자로 해서 매월 그 보상을 받기는 하지만 그 장애 상태로는 아까 A라는 친구의 아들이 정상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이분은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 하늘과 땅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분에게 뒤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몸이 성하지 않으니까. 평소 때는 비슷했어요.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랬는데 갔다 나오니까 취업하는데도 잘 안 돼.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지장이 있어서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국가용자를 예우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좀 방송이 좀 길어졌어요. 오늘 이 내용을 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여러분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오늘 또 아직 이제 날씨가 많이 풀리긴 했지만 아직도 2월 말까지는 좀 추운 날씨가 계속 이렇게 번갈아 오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늘 제 방송 기울여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이런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